이렇게 노래하면서 웃으면서 살아야지 빨리 건강이 회복됩니다. 자, 이때가 그립습니다. 지난 여름에 운동장에서 아침 스트레칭 체조하는 장면이죠. 지금은 모든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그렇지만은 월, 화, 목, 금 오늘도 최철 교수님께서 오늘 또 행복할 거야. 오늘 또 회복될 거야. 여러분, 오늘 또 신나게 행복하게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라면서 월, 수 저녁 건강 강의 서대두가 인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이 정도 박수 가지고는 나 강의하기 싫은데 서대두 인사드립니다. 쿡 옆구리 찔려서 자, 오늘 저녁에는요 약이 되는 음식과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약이 되는 식품, 독이 되는 식품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나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내 체질에 따라서,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유전적인 특성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과 독은 용량의 차이다. 의약학의 아버지 그리스의 학자 팔라셀수스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요? 약과 독은 무슨 차이라고요? 용량의 차이다.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고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 똑같은 밥이라도 그 밥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생각해봐요. 배고픈 사람이 이 밥을 먹으면 약이 될까요? 똑같은 밥인데 배가 부른 사람이 그 밥을 먹으면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그건 당연한 거죠. 똑같은 음식이라도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분명히 약이 돼요. 하지만 배 부른 사람은 과잉 영양 섭취이기 때문에 그 약이 되는 게 아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삼이라도, 즉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는 그 인삼이 약이 될까요? 되죠. 근데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은 그 인삼이 도움이 될까요? 몸이 뜨거운 사람, 따뜻한 사람은 꿀이나 인삼 같은 것이 별로 약 효과가 떨어지죠. 하지만 몸이 차가운 사람들에게는 그게 열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자, 그래서 한의학에서 이것이 내 몸에 맞냐 맞지 않느냐를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귤이 내 몸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나와 보시겠습니까? 몇 분? 용기 있는 자는 나오십시오. 귤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기농 귤이에요. 제주에서 온. 안 나오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자, 이 음식이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 자가측정법. 자, 가져보세요. 자, 가져보세요. 자, 우리 덕원이님 가져보시고, 자, 가져보시고, 자, 한 손에 올리세요. 한 손에 손바닥에 올리시고, 한 손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음식이 내 몸에 맞으면 이게 안 떨어져요. 근데 안 맞으면 쉽게 떨어져요. 자, 보겠습니다. 자, 힘 줘요, 힘 줘. 떼지 마, 떼지 마. 힘 확 주고. 이게 맞는 거예요. 자, 힘 줘봐요. 이거 맞아요. 자, 우리 덕원이 누님. 자, 힘 줘봐요. 와, 이게 안 떨어져. 봐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귤은 우리의 체질에 맞을까요? 이제 안 떨어지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딴 걸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가져왔어요. 자, 사탕. 이 사탕. 간단하게 자기 몸 음색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장갑 벗어보세요. 자, 사탕을 한 손에 올리시고, 여기 꽉 쥐어보세요. 이렇게. 자, 해보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떼지 마세요. 금방 떨어져요. 사탕 먹으면 안 돼요. 자, 대신에 인삼, 홍삼. 자, 내려놓으시고, 홍삼을
손이 올리시고 꽉 쥐어보세요. 아니, 꽉 떼지 말라고. 내가 할 때. 더 꽉. 떼지 마. 떼지 말라고요. 조금 맞아. 자, 청심환. 이거 비싼 거예요. 우리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자, 손에 올려보세요. 예, 올리시고, 이렇게 해보시고, 이쪽 손. 꽉 주세요, 힘. 꽉. 떼지 마세요.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떤 유명한 한의사가 저에게 가르쳐 주더라고. 이렇게 하면 측정을 할 수 있다고. 자, 누구 해볼까요? 견과류. 여기. 자, 한 손에 올리시고, 한 손에 올리시고, 예, 또 한 손에 꽉 잡으시고, 떼지 마세요. 안 떨어져요. 자, 대신에 비타민C. 자, 비타민C 올려놓으시고, 떼지 마세요. 힘 주세요. 세게 힘 꽉 줘요. 떼지 마, 떼지 마. 맞아요. 비타민C를 다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탕. 자, 동수님, 사탕이요. 자, 해보세요. 꽉 잡고, 손바닥 올리시고, 딱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떼지 마세요. 금방 떨어지네. 예, 자, 홍삼까지 가져가요. 그 다음에 양갱. 예, 양갱, 우리 이쪽, 우리 장로님. 자, 한 손에 딱 양갱 올리시고, 양갱을 좀 꼬치를 펴겠습니다. 까야 돼요. 이 정도 됩니다. 올리시고, 자, 힘 꽉 주고, 힘 꽉 주고. 맞아요. 이게 한의학에서 이 음식이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이라고 가르쳐줘서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한번 떼보라고. 쉽게 떨어지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떨어지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내가 먹는 음식이 약이도 될 수 있고 독도 될 수 있으니까는 주의해서 먹어야 되고, 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먹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빨리 먹는 거, 속식하는 거, 그다음에 폭식하는 거, 그렇게 하겠죠. 같은 음식이라도 낮에 먹는 음식과 야밤에 먹는 음식은 똑같을까요, 몸에?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그걸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 먹기 전에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숨을 쉽니다. 그런데 우리는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죠. 그 숨 쉬는 것에 중요한 성분이 뭐예요? 산소죠. 산소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뒤집어놓고 생각해보세요. 산소가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 산소 없이 살 수 없지만 그 산소가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그 산소가 암세포를 변형시키고 그래서 병이 생긴다. 참 아이러니할 일이죠. 산소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 산소가 우리의 몸에서 변성이 되어서 활성산소로 변해질 경우에는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죠. 음식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음식은 우리의 몸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음식이 연소되는, 영양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몸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쓰레기가 만들어져요. 독소가 만들어져요. 이것이 노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우리를 살게 하는 기능이 있지만 반대로 죽게 하는 기능도 있다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간 만사 다 똑같아요. 장점만 있는 사람 없죠. 다 우리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행복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자, 서대두라는 이 사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단점도 아주 많은 사람인 것 잘 압니다. 양면성이 있는 그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살게 하는 그 기능은 약이 되고 죽게 하는 그 기능은 독이 되는데 그 약과 독은 결국 우리의 몸의 신체 면역력, 이것에 결정적인 관여가 되었습니다. 약은 면역력을 촉진시키지만은 독은 면역력을 파괴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은 매일매일 이렇게 사이클 곡선, 다시 말해서 몸 컨디션이 어느 날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어느 날에는 뚝 떨어졌다가
그것이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이유 또 뭐 물리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이 영양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 음식이 내 몸에 약이 되었는가 독이 되었는가 이게 가장 신속한 거예요. 그럼 하루 이틀 뭐 운동 안 한다고 몸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끼 식사 잘못 먹으면은 당장 몸에 이상이 오게 될 수 있는 것이 자 어떤 음식을 먹어야 약이 되고 독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오늘 이게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소화기계에 관련된 우리의 신체 기능에 있어서 어떻게 먹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약이 되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3대 영양소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씹었습니다. 이 3대 영양소가 이제 식도를 따라서 위장으로 내려가서 이제 소화, 흡수되어집니다. 단백질은 위장에서 나오는 펩타이드라는 효소를 만나서 분해가 되어져요. 지방질은 보통 이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소화기계 리파제라고 하는 이 췌장에서 주로 많이 만들어지는 이 효소가 지방질을 이제 이렇게 소화시킵니다. 탄수화물은요, 아밀라제가 소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아밀라제는 어디서 나올까요? 침성분이에요. 어디서 나와요? 아밀라제는 입에서 나와요. 이 입에서부터 이 아밀라제가 탄수화물과 섞여져야 됩니다. 지방질, 단백질은 그냥 내려가요. 위장으로. 그러면 이 위장에서 펩타이드, 라파제 등이 만들어져서 지방질, 단백질은 소화, 흡수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침성분, 아밀라제가 탄수화물과 섞여져야 돼요. 우리의 치아의 개수를 좀 보십시다. 자, 우리의 치아는 총 몇 개예요? 위에 아래 다 해서 32개라고 합니다. 송곳니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앞니가 몇 개예요? 네 개, 네 개, 8개죠. 어금니는 몇 개예요? 5개, 5개 해서 총 몇 개예요? 20개예요. 왜 어금니가 이렇게 많을까요? 왜 어금니가 많을까요? 씹으라고. 잘 씹으라고. 그러니까 음식은 안 씹고 사람들이 뭐를 씹어요? 사람을 막 씹어대. 제발 좀 음식 좀 잘 씹자고요. 그런데 요 씹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부서지잖아요. 음식이 입에서 곡식들이 또 음식들이 또 뭐 나물들이 야채들이 씹어지잖아요. 씹어지면서 깨지잖아요. 깨지면서 뭐예요? 어금니가 깨고 난 다음에 요 침이 나오잖아요. 그 침이 뭐예요? 아밀라제잖아요. 그 아밀라제하고 탄수화물하고 섞여야 돼요. 탄수화물하고 딱 섞이면은 그 다음에 이 탄수화물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성분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섞여져야지 위장에 들어가서 이게 단당, 이당, 포도당, 뭐 올리고당 등등으로 나눠지거든요. 위장에서. 그런데 요 침하고 섞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탄수화물을 먹었기는 했지만은 이게 잘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된단 말은 자연당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연당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은 이당, 단당, 포도당, 올리고당 등으로 이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야 하는데 분해가 안 되니까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된 상태에서 위장에서 혹은 소장에서 39도 정도 돼요. 이 소장의 온도가 보통 36.5도가 우리의 체온이지만은 소장의 온도는 39도쯤 돼요. 그 39도쯤에서 이 탄수화물이 뭐예요? 한두 시간씩 머물러 버려요. 그때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에너지원이 돼야 되는 이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2시간, 3시간씩 머물러요. 그럴 때 가만히 있게요? 변질되게요? 변질이 돼요. 왜 변질이 돼요? 아밀라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우리가 잘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먹었을 경우 뭐가 된다고요? 그 잘못 먹는 게 뭐예요? 속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건강식도 중요하지만 그 건강식을 먹을 때 있죠. 어떻게 먹어요? 한 숟갈 넣어서 100번씩 씹으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약이 돼요. 하지만 100번 씹지 않고 대충 씹어 넘기면 뭐예요?
이게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을 먹어서 독이 아니에요. 약을 먹어서 약이 아니에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씹으라고요? 오랫동안 꼭꼭 씹어서 드시면은 그게 뭐가 된다고요? 내 몸에 약이 되고 그 약이 뭐요? 면역력, 치료력을 높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자비하시고 섬세하셔서 우리가 대충 씹지 않고 그냥 꿀꺽 삼켰을 경우를 대비해서 응급상황 장치를 해놨어요. 무슨 장치? 췌장에서 아밀라제가 분비가 되어져요. 여러분, 췌장의 주 임무가 뭐예요? 인슐린 분비인데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씹지 않고 탄수화물이 위장에 들어왔어요. 위장에서 이게 2시간 머물다가 소장으로 내려가요. 소장에 내려가서 뭐예요? 이 탄수화물이 이 변화되지 않고 이화되지 않고 그냥 머물렀을 경우에 이 탄수화물이 변한단 말이에요. 독소로.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인슐린 분비를 잠깐 멈춰놓고 뭘 분비해요? 저 췌장에서 아밀라제를 분비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밀라제를 췌장에서 딱 분비해서 씹지 않고 대충 아밀라제가 섞이지 않은 이 탄수화물을 소장에서 섞이게 해서 뭐예요? 그렇게 해서 흡수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혹사당하는 장기는 위장이 아니고 췌장이래요. 췌장에 혹사당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은 과식. 여러분 아셨어요? 과식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자 주의 식사 패턴을 보면 안 먹다가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경우들 있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으니까 돼요. 엄청난 많은 탄수화물이 지금 뭐예요? 아밀라제로 섞이지 않고 소장에 지금 머물러 있죠. 그 머물러 있는 소장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잠깐 스톱해놓고 인슐린 분비를 멈춰놓고 뭐예요? 지금 당장 탄수화물을 처리해요. 근데 인슐린 안 나오는데 탄수화물이 흡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당뇨병이란 말이죠.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명심해서 지키면은 훨씬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빠른 치유력이 있게 될 것이에요. 이것만 생각하고 가도 돼요. 자, 그래서 오래 씹어라. 자, 여러분 결심하시겠습니까? 오래 씹자. 뭐 씹듯이? 사람 씹지 말고 껌 씹듯이 씹자. 그래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밥따 반따. 밥 따로 먹고 반찬 따로 먹고 해보셔요. 오래 씹게 돼요. 밥 한 숟갈 넣고 맛이 없잖아요. 근데 씹을수록 맛있어요. 우리 영양과에서 밥 잘하잖아요. 현미밥 이렇게 잘하는 거 뭐 많지 않습니다. 이 현미 한 숟갈을 입에 집어넣고 씹어봐요. 처음에는 맛이 없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담백해지고 달콤해지고 7, 80을 씹으면 고소해지고 그 고소한 맛이 뇌를 쫙 자극하고 뇌에서 막 도파민이 나오면서 그렇게 맛있어요. 또 밥 다 삼킨 다음에 이제 반찬 한 가지만 또 먹어요. 섞어 먹지 마세요. 반찬 시금치 딱 집어서 집어넣어요. 맛 씹어봐요. 그 시금치 고유의 그 시큼한 맛 있잖아요. 그 상큼한 맛 그게 딱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밥 따로 반찬 따로.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나오는 요 반찬들은 짜지가 않잖아요. 그냥 반찬만 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양념이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자, 오래 씹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위장에서 그렐린이라는 효소가 나와요. 또 그 옆에 세포들에서 지방세포에서 렉틴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뭔가 10분 이후에 나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평균 식사 시간 7분. 요거 나오기 전에 이미 식사 끝나버렸어요. 이게 뭔가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 드세요. 충분합니다. 그만 드세요. 이게 식욕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망가지면 폭식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망가져가지고 뭐 계속 먹게 되고 비만인 환자들은 이게 망가져서 식사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식사는요 10분 이상 해야 돼요. 10분 이상 할 때 뭐요? 렉틴, 그레닌이라는 이 식욕 조절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식욕이 조절되어지는 거죠. 15분, 20분. 그러니까 최소 식사 시간이 우리 에덴 요양병원에서 뉴스타트 원칙에서는 30분이에요. 30분. 그래서 여러분 꼭 식사를 하실 때 진짜 천천히 먹어야 약이 되고 빨리 먹으면 독이 된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벌써 오늘이 2025년 1월 26일 수요일이네요.
자, 따라하십시오. 급하게 먹으면 소화 불편할 일이 많고, 곰곰이 씹어 먹으면 몸 편할 일이 많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급하게 먹지 마십시오. 소화가 불편해요. 그 불편하다는 건 뭐예요? 소장에서 탄수화물이 독소로 변할 수 있어요. 뭐 100%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전신 마취, 암 수술 받았죠? 항암 치료 지금 여러 차례 받고 있죠? 방사선 치료 받았죠? 각종 약물로 우리의 몸이 지금 뭐예요? 약해진 상태예요. 이 약해진 상태에 조그만 독이라도 발생하면 그게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심조심히 생각하고 조심조심 천천히 꼭꼭 이 음식이 내 몸에 약이 되지. 꼭꼭 씹어 먹어야지. 천천히. 음식만큼 여러분 절대 급하게 들지 마세요. 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면 불평할 일이 많고, 시작. 곰곰이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다. 내가 왜 암 걸렸어? 재수없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합니다. 암 걸리는 게 당연하지. 누구 때문에 암 걸렸다기보다 내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지. 쉼 없이 살았지.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는 생각하면서 좀 살자고요. 자, 그래서 천천히 꼭꼭 씹어도 드셔야 되지만은 이제는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럼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생각 없이 급하게 사는 거, 불안해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근심하고 씩씩거리고 남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암세포가 좋아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싫어하는 게 뭘까요? 웃는 것, 노래하는 것, 꽃가같이 곱게 꽃보면서 뭐요? 와 하는 거 암세포가 싫어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싫어하는 대로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암세포가 분명히 좋아하는 게 있겠죠? 싫어하는 거 있겠죠? 뭘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를 다 만들어냈다. 네. 사업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하루에 잠도 한 4시간 그때 당시에 못 왔으니까 돈을 먹고 쫓았던 거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갑자기 암이 온 게 아니죠. 최소 5년, 최대 20년의 잠복기가 있었어요, 우리 몸에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암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여건, 조건을 다 만들어 준 거죠. 여러분, 의학자들이 말합니다. 암 걸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암 안 걸리는 것이 쉬운 일이다. 걸리기 어려운 암에 걸렸으니 감축드립니다. 라고 농담하면서 말하는 의학자도 있더라고요. 암 걸리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암 걸렸으니 축하합니다. 안 되죠. 봐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무 바쁜 삶, 식사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하고 돈만 보고 쫓아서는 그 삶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생각 바꿉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아.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을 쉬는 것만 하면 한 달 살고, 2달 살고 싶고, 2달 살고, 3달 살고 싶고, 그게 절대로 이제 완성하는 것이죠. 암세포는 빨리 급하게 속식하는 걸 좋아하죠. 육식도 좋아하죠. 암세포가 좋아하는 식사 패턴, 과육, 폭간, 단짠, 야. 따라해 보세요. 과육, 폭간, 단짠, 야. 시작. 그것도 못 외워요? 딱 7글자인데 과육, 폭간, 단짠, 야. 시작. 명심하십시오. 과육, 폭간, 단짜냐 하면은 우리의 몸에 독이 돼요. 육, 폭, 간, 단, 야식. 과육, 폭간, 단짠야. 여기 하나 더 곁들인다면 왜? 뭘까요? 그렇죠. 외식.
과육복간 단자냐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먹으면 뭐요? 우리 몸에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고 싫어하는 영양이 있어요. 폭식하는 것 암세포 좋아합니다. 씹지 않고 먹는 것도 암세포가 매우 좋아합니다. 암세포는 고탄수화물, 화학물질 섭취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럼 암세포가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저탄수화물, 천연 물질. 그게 뭐예요? 우리 병원에서 나오는 뉴스타트 건강식단이요. 고기 안 나온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기 먹고 싶으면 다른 병원에 가셔요. 그러면 거기는 실컷 고기 드립니다. 왜? 그 고기가 고탄수화물이니까요. 고단백, 고지방이니까요. 그것이 암세포의 먹이가 된다니까요. 아유, 벌써 시간이 다 돼버리네.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뭐 이제 오늘 충분히 전달을 해드렸죠. 예. 자, 이분 좀 보십시오. 이분. 이분이 한번 쇼크가 왔어요. 예, 쇼크가 왔어요. 그러니까 뇌졸중 쇼크가 왔습니다.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마침 빠른 조치가 이제 있어서 이제 회복이 되셨습니다. 자, 이곳에 왔습니다. 8가지 원칙을 이제 책자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자, 했는데 잘못한 것이 있던 걸 깨달았어요. 딱 2가지입니다. 뭐냐? 첫째, 물을 잘 안 마셨어요. 뉴스타트 건강원리 체크하는 거 있죠? 우리 병원에서 만들어준 다 책자 받으셨죠? 네. 그 25가지 항목 중에서 물 마시는 게 있거든요. 하루 몇 잔 물 마시라? 8잔 꼭 마시라. 근데 물을 잘 마시지 않은 습성이 있었다. 내가 물을 잘 안 마셨구나 깨달았어요. 또 한 가지, 밥을 너무 빨리 먹었어요. 자, 그래서 약간 건강과 질병 사이의 경계에 이르러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잘 알고 나니까 고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고치면 될까요? 뭘 고쳐야 돼요? 나의 식습관을 고치고 내가 어떤 것을 먹는 걸 고치고 나의 생활을 고치는 거죠. 물 안 먹는 습관 뭐예요? 물 잘 마시고. 빨리 먹는 습관 뭐예요? 천천히 먹는 것으로 고쳐요. 우리가 질병을 앓을 때에도 그 원인을 알면 금방 고칠 수가 있고 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분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건강에도 원인을 파악하고 알아서 금방 치료가 되고 속히 회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물을 잘 안 마신 것을 고쳤어요. 밥을 너무 빨리 먹은 것을 고쳤어요. 천천히 먹는 습관으로 바꿨고 물을 식간에 꼭 마시는 습관으로 고쳤어요. 내 생활을 고치니까, 식습관을 고치니까 병은 자연히 고쳐지는 거예요. 박수! 예! 그래서 저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색소폰. 이분. 예. 와. 건강 회복해서 색소폰 동호회에서 연주하는 장면. 바로 이분. 자, 이 노래 부르고 주무시겠습니다. 박수! 박수! 뉴스타트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다 같이 시작! 뉴스타트 해보세요. 뉴스타트 해보세요. 놀라운 와 뉴스타트 해보세요. 건강식을 해보세요. 천천히 씹으세요. 천천히 씹어 드세요. 놀라운 일이 생김. 100번을 씹으세요.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을 해보세요. 맑은 물을 마시세요. 맑은 물을 마시세요. 놀라운 일이 햇빛을 쪼이세요. 햇빛을 쪼이세요. 절제를 해보세요. 맑은 공기 마시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김. 휴식을 취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마음이 편한 면역이 좋아집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박수하시면서 뉴스타트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와, 완치! 뉴스타트 해봤더니 박수 한번 주시고요.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참으로 배고픈 시절 보릿고개 넘어왔고 6.25 동난도 겪었고 8.15 그 해방도 맛보았고 또 이 중에 꽤 많은 분들은 일제시대의 그 과거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집살이 할 수밖에 없었고 시부모님들 시댁 식구들 챙겨야 됐고 또 결혼해서 자식들 낳아서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와서 우리 자식들은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이 아프고 또 늙고 병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내 모든 식성을 고치게 하시고 식습관을 고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천천히 쉽게 해 주시옵소서. 천천히 음식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도 생각하고 농부의 손길도 생각하고 또 우리 영양과에서 조리한 조리원들의 수고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을 때 이것이 우리의 몸에 약이 되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활 습관을 고쳐서 하루하루 살면서 점점 더 건강이 좋아지고 암세포 사라지고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잠자리 들어갑니다. 잠자는 동안 치료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픈 우리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몸을 낫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박수로 맞이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 여러분은 장미가